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을 단장입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가 쌍바닥 자리다. 코스피 차트도 여기가 만약에 뚫려버리면 밑으로 쏟아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쏟아질 수 있죠. 여기 매물대까지요. 여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차트보다는 코스피 200 차트가 더 중요하죠. 상위 200개 종목을 묶어서 선물화한 지수니까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밑이다, 여기에서 위다, 여기에서 밑이다, 아주 맥점을 잘 포착했었는데 좀 어줍지 않게 제가 여기에서 왜 상방을 봤을까. 이번 옵션 만기 때 풋에서 대박을 노리고 싶은 마음에 여기서 어줍지 않게 상방 탔다가 여기서 밀어버렸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음봉 하나로 제가 보라 그랬죠. 음봉 하나로. 그리고 여기에 인태로 태어나서 이렇게 양봉에 뜬 격시다. 하지만 이 음봉에 대한 하프를 넘기지 못하면 밑으로 쏟아져 버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가끔 여기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드리거든요. 여기 커뮤니티 저번에 금요일날 올려드린 게 이 음봉 3개가 한 개의 음봉으로 치고 여기 인태로 양봉이 떴는데 이 고점을 넘어가면 상승이 있겠지만 넘어가지 않으면 하락으로 쏟아져 버리니까 바로 손절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방 잡았던 거를 여기 다 던져버렸어요. 그 채팅방에도 저를 믿고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시청자분들, 저희 회원분, 일반 회원분들의 장고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조금 아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상방 아니고 던진다고 했다가 다 던졌는데 이렇게 올라버려도 골치고 여기에 버텨라 상방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방으로 쏟아져도 골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소신대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봉 차트예요. 3분봉 차트로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게 개파락으로 한 0.5 정도, 5% 정도 개파락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원래 이렇게 들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들지도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숨도 못 쉬게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이 시점부터 이 외인들이 하락에 대한 선물도 다 던지고 현물도 던지고 하락에 대한 공포를 조성해놓고 외인은 여기서부터 선물 수급이 쭉 들어왔습니다. 한 10시부터 쭉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박스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 선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방 압력이 너무 센데 여기에서 어줍지 않게 매수를 잡았죠. 원래는 여기 MACD가 거의 마이너스 2 밑까지 들어오고 RSI도 아주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풍덩 빠지고 여기 이 시점부터 MACD와 RSI가 위로 이렇게 도는 시점이 됐어요. 돌았죠, 위로. 돌면서 이 주가는 이렇게 여기까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주가는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RSI와 MACD는 이렇게 저점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외인 수급도 여기 분홍색 보세요. 이게 외인 수급이에요. 외인 수급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외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박스를 쳤죠. 프라이스 채널 보면 고점, 저점. 그래서 이 박스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나 프라이스 채널이 잘 맞기 때문에 위에 터치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런 매매법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저희 방 구독자분 중에 만기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콜이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대나무숲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에 좀 동의를 하거든요. 일단은 옵션에 대한 좀 개념 정리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옵션은 이 증권사, 시행사에서 옵션을 발행을 해요. 그리고 시장에 던져줘. 옵션 발행했으니까 니네들이 사고 팔고 해라. 그러면 콜옵션을 사는 사람도 있고 풋옵션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옵션 만기일이라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인데
때 그날이 행사하는 날이에요. 행사가라 그러죠. 행사를 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행사를 못 치면 휴지가 되고 행사를 치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사가 대부분 옵션 만기일 때 어느 한쪽에서 대박이 터지지 않게끔 자기네들이 주가를 좀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 옵션 만기일이 뭐 이날이다 치면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렸으면 이 정도 와야지 자기네들이 어느 한쪽에 행사를 많이 안 해줘도 돼.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어느 한쪽에 대박이 나지 않게끔 지네들이 주가를 여기에 다시 갖다 내. 금융투자야 그런 애들이. 무슨 말인 줄 알겠죠? 행사날이 이날이야. 그러면 이렇게 위로 넘어 올라가면 콜옵션으로 터져버리니까 한쪽으로 터지지 않게 금융투자 애들이 억지로 현물을 움직이면서 여기에 갖다 내. 자기네들이 손에 안 보는 곳으로 거의 1년 12달 중에 거의 다 대부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옵션 만기일 그 3일 안쪽으로 최대한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갖다 내거든요. 그런데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한쪽 옵션을 그냥 버려버리고 죽여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 경우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냥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부터 대세 하락으로 좀 접어들었잖아요. 제가 말했죠. 엘리엇 파동으로 1파, 2파, 3파 나오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밀 때는요. 여기에서 진짜 웬만한 힘으로 금융투자가 아무리 힘을 써서 올린다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쪽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옵션 만기일에도 밀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좀 과거로 좀 많이 크게 봐서 이 짝대기를 좀 그어놨어요. 이 짝대기는 이 큰 하락장의 옵션 만기일을 그린 건데요. 이게 뭐 100% 뭐 믿을 건 못 되지만 결국엔 과거의 통계를 대입해서 비슷하면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옵션 만기가 끝나고 위로 훅 들었다가 지금 다이렉트로 쭉 뺀 상황이죠. 이거랑 비슷한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에는 이 옵션 만기일 막날에도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날은 종가가 마이너스 1.75까지 밀었습니다. 이날은 그당 안 밀었고.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죠. 여기도 갭으로 떨어뜨리고 갭으로 떨어뜨리면서 마이너스 3%까지 떨어뜨렸죠. 옵션 만기일 날요. 2020년 3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방 추세로 갔을 때 아싸리 그냥 옵션 만기일에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날이 많지는 않지만 주로 이렇게 하락장일 때 옵션 만기일까지 떨어뜨린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엄청난 하락이죠. 이때도 요번이랑 좀 비슷하네요. 살짝 초반에 들었다가 떨어뜨리는 거. 갭 이렇게 들어온 상황에서 옵션 만기 전날 갭상으로 해서 그냥 훅 밀어버렸죠. 와, 시가가 4%나 떴어. 갭이 대단하네. 이 옵션 만기일 날 와, 이 갭하락이 또 마이너스 4%로 떴어. 와, 이날은 진짜 대박이다. 지금 우리 시장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삼성전자 여기 휩쓸어 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밀어버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그리고 여기도 하락장이죠. 좀 더 확대를 하면 여기 초반에 들었다가 떨어뜨린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쭉 떨어뜨리니까 마지막 날에 여기 보시면 옵션 만기일 날 마이너스 2.75%까지 밀어버렸다. 초반에 들고 떨어뜨린 자리, 저가가 마이너스 1.58까지 떨어뜨렸다. 마지막에는 쭉 땡겨서 올려버렸죠. 개파락으로 해서 쭉 올린 날이죠. 이때는 플랫, 이것도 어느 정도 플랫 올리고 떨어뜨린 자리. 와, 이날은 고가, 이게 꼬리가 긴가 보네. 꼬리가 길구나. 고가가 3%까지. 그래서 지금 과거의 옵션 만기 하락 추세의 옵션 만기를 봤을 때 옵션 만긴 날에 공격을 한 날이 조금 많았다. 이런 하락 추세인 날에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아니라 좀 이런 시기에는 주로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둘 다 시세를 안 줘버려요. 거의 도지로 끝나거나 양매도 치면서 그냥 너무 재미없게 끝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는 그냥 한쪽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원래 대부분 그 전에 콜옵션의 시세가 났으면 콜매도를 때리면서 반대 풋옵션에서 시세를 주면서 끝내던지 아니면
아니면 풋옵션에서 시세가 났으면 풋매도를 때리면서 콜옵션에 시세를 주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하방 추세로 왔을 때는 풋옵션에 시세를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풋매도를 때리고 콜을 살렸던 것이 이번 경우에는 그냥 콜을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옵션 만기일에 무조건 민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패턴이 대부분 한 추세로 이렇게 때릴 때는 한쪽을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아마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콜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콜옵션 보면 지금 풀이가 너무 빠져서 엄청 죽어 있잖아요. 엄청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엄청 사고 싶죠. 여기 이만큼만 올라도 몇 배야. 예를 들어 390짜리 봐도 0.1이야. 이만큼만 가도 한 5000% 뭐 몇천 프로씩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풋옵션을 한번 보면 일단은 등가부터 볼게요. 차트는 이제 10분봉 차트입니다. 풋옵션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봤자 200% 정도밖에 안 터지니까 2에서 4 되면 200%잖아요. 살짝 내가로 한번 봐볼게요. 내가도 1에서 3가도 300%밖에 안 터져. 재미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풋에서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가에서 풋 매도를 때리면서 콜에서 시세가 나오게끔 하는데, 근데 대박이 터지려면 콜이긴 한데, 그죠?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대박 노리려고 콜 베팅 하기에는 너무 위험 구간이 있고 같거든요. 거래량도 보면 매도 칠 때 거래량이 좀 많죠. 떨어질 때.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많이 안 붙고. 120분봉입니다. 여기 1.27까지만 373 정도네요. 1.27이 373 정도까지 또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옵션 만기일 기준이에요. 옵션 만기일 기준. 그 미결제 약정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놈들이 여기서 이만큼 하방으로 밀어버리면서 매도 미결 이렇게 쌓았죠. 매도 미결의 폭이 이만큼입니다. 이놈 가지고 다른 데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매도 미결 쌓은 곳, 와, 오늘 엄청 많이 쌓은 거죠. 이거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여기도 이만큼 쌓았는데 오늘은 이만큼도 요만큼. 오늘 좀 매도 미결을 좀 역대로 쌓은 날이죠.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상방보다는 하방이 유리해 보인다. 추세를 그어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가 나오겠죠. 여기는 매물대 지지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라든지 나스닥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긴 하겠죠. 환율은 여기에서 급 하락으로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이 구름을 발판 삼아서 계속 출렁출렁 하면서 계속 고점 갱신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고요. 나스닥은 반등하는가 싶더니 떨어졌네요. 제가 여기 이제 상단 추세선을 아까 그어놨었고, 그리고 이거 여기는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소화하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618 반등을 하나 싶더니 여기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얘도 1대1로 보면 여기 저점 트라이하러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나스닥도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외인들이 선물 수급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팔면 주가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금융투자도 이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들이 수급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주가가 확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금융투자는 좀 웃긴 게 이 코스피 현물이 현물 수급에 따라 주가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주가를 예측하는 팁으로 사용을 하세요. 선물은 외인 수급이 잘 맞고 현물은 금융투자 수급이 잘 맞는다. 현물은 금융투자가 빼면 빠진다. 예를 들어 10월 1일, 9월 15일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융투자가 현물을 뺐잖아요. 15일부터 이 차트를 보시면요,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라고 그랬죠. 금융투자가 팔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훅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도 참고를 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이랑 모레 현물을 금융투자가
던지는지, 선물을 개인들이 던지는지 그걸 보면 되고,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어디까지 받아주는지. 개인들은 참 돈도 많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진짜 미친듯이 받아냈죠.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돼버렸습니다. 수급도 유심히 관찰을 하자. 이상으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